안녕하세요. 제이준 성형외과 대표원장 박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강영주입니다. 오늘은 눈코 석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필요한 것들을 풀어드릴 텐데요. 혹시 환자분들이 제일 수술 전에 많이 물어보는 게 뭐죠? 제일 많은 거는 수술하면 언제 술 마셔도 되냐. 맞아요. 상담하다 보면은 그런 질문들이 꼭 나오게 되는데 술, 담배, 운동 다들 생활하시는 것들과 직결되는 질문들이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주의사항들을 잘 지켜주셔야 수술 결과가 이제 더 잘 나오는데 그냥 이제 안 된다, 이제 이런 거는 못 한다라고만 들으면 좀 답답하고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그걸 왜 하면 안 되는지 또 언제까지 이거를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해 볼까요? 수술 전에는 물도 못 마시게 그 이유가 환자분들이 뭐냐고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식하고 물이나 뭐 껌 같은 것도 다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그냥 국소 마취할 때는 의식이 있으니까 영향을 안 받는데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를 할 때는 금식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면이나 전신 마취를 하게 됐을 때 위에 음식이 남아 있으면 그게 이제 역류해가지고 기도를 막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상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금식 시간을 지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환자 안전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네일 아트 한 거나 이제 페디큐어를 지워야 되는지 그거를 꼭 물어보시거든요. 저 엊그저께 했는데 지워야 돼요 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수면 마취 같은 경우는 주무시는데 환자분이 숨을 잘 쉬시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산소 포화도를 갖다 측정할 수 있는 옥시메트리라는 이제 기계인데 손톱 밑에 있는 혈관에 빛을 쏴서 산소가 어느 정도의 포화도로 지나는지를 저희가 파악하는 건데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게 초과가 안 되기 때문에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 개만 지우면 되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환자분들이 주무시다가 움직이시는 경우도 있고 움직이시다가 한 군데서 체크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하게 먼저 지우고 오시거나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파악을 해놓는 겁니다. 그렇죠. 작은 부분 같지만 안전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눈 수술을 앞두고 속눈썹 연장을 또 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어떻게 이야기해 주세요? 수술하기 전에 그걸 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수술할 때 소독을 하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인조 속눈썹 붙이고 오시면 그 가닥가닥 소독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마스카라 가루 같은 거 있고 하다 보면은 수술하다가 그런 가루들이 수술 부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는 꼭 제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코 수술 환자분들은 필러 맞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도 자주 물어보세요. 맞습니다. 수술 전 필러는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러가 있으신 경우들은 코의 볼륨이 다릅니다. 그게 환자분들한테 정확한 수술 후의 모양을 예측해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수술 전에 미리 필러를 어느 정도 다 녹이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보고 환자분이랑 코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라는 걸 이야기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은 수술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꼭 환자분이랑 미리 이야기를 나누고 알고 있어야 되고 최대한 녹이고 수술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네, 결과의 그 정확도에 영향을 주니까 반드시 미리 녹여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음주는 언제부터 가능하냐고 많이 물어보시죠? 네, 항상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한 달 정도는 술 드시지 말라고 하거든요. 술을 마시게 되면은 혈관이 확장되고 이제 붓기도 좀 더디게 빠지는 경향이 있고요. 면역력에도 좋지를 않습니다. 술 자주 드시는 분들은 이제 컨디션이 좋을 리도 없고 회복이 지연될 수 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이제 금주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결국 회복 속도와 밀접한 영향을 주는 부분이죠. 흡연도 마찬가지예요. 환자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거든요. 담배도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것도 위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주보다도 담배가 더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긴 한데요. 물론 담배에 있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그 자체도 굉장히 이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특히나 니코틴 같은 경우는 조금만 들어가도 몇 시간 동안 몸 안에서 혈관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수축하는 역할을 해요. 어쨌든 수술도 다친 상처니까 혈관 통해서 계속 이제 면역세포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계속 치유 과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방해해버리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한테 꼭 금연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호흡기 염증 생겨서 오시는 분들 보면은 흡연자분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꼭 금연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운동에 대해서도 또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진짜 꾸준히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격한 운동은
마찬가지로 한 달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가벼운 유산소나 뭐 가벼운 러닝머신, 사이클 같은 거 산책 이 정도는 괜찮은데 웨이트 트레이닝처럼 이제 무거운 걸 좀 든다거나 격투기처럼 이제 일시에 힘을 많이 주고 이런 운동들은 수술하고 나서 혈관에 압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압력 때문에 혈관이 터질 수도 있고 그럼 이제 피가 찰 수 있고 저절로 피차기 흡수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다시 수술실 들어가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운동도 가볍게만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국 시기에 맞춰서 운동의 강도나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이제 세안이나 화장도 이제 언제 할 수 있는지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세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밥을 뽑을 때까지는 당연히 물이 닿는 건 조심하시라고 얘기 드리고, 저는 제 환자분들한테는 실밥 뽑고 나서도 다음 날부터 세안을 보통 시작하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또 화장 같은 경우는 실밥 있는 중엔 당연히 안 하시지만 실밥 뽑고 나서도 얼마 안 됐을 땐 굉장히 주의하시고, 그래도 한 달 정도는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해서 지울 때 힘이 너무 많이 가지 않도록 하라고 제가 꼭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 회복의 단계에 맞게 좀 조심하는 게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뭐 수영장, 물놀이나 아니면 또 이제 사우나 같은 것들을 언제부터 갈 수 있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주시나요? 수영장이나 사우나나 온천이나 이렇게 물에 좀 오래 들어가는 활동들은 수술하고 한 달 정도는 안 하는 게 좋은 게요. 실밥을 제거를 하더라도 상처가 불면 다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벌어지면은 염증도 생길 수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이후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자면은 이제 상처가 어느 정도 회복되기 전까지는 작은 생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관리 같은 것도 꼼꼼히 챙기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네, 그래야 수술 결과도 좋고 회복도 빨라요. 머리 언제 감을 수 있나요? 머리 언제 감냐고 감아야 어떻게 될까요? 감냐고도 많이 물어보시고, 저희가 처음에는 한번 감겨드려요. 너무 이게 떡져 있고 막 핏물 같은 게 좀 있으면은 미용실에서도 핏물이 솔직히 쭉 이렇게 나오면은 되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험이 많은 직원이 해드리는 게 훨씬 좋긴 하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미용실 가셔서 관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일주일 정도 큰 맘 먹고 집에서 안 씻고 머리 안 감고 이런 것만 잘 바르고 있으면 되죠.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사실 제일 좋죠. 그렇다고 상처 부위까지 지저분하게 하는 건 아니고 상처 부위는 깨끗하게 소독하고 다른 부위는 좀 그냥 참아야지. 일주일 정도 사회생활을 포기하면 되겠네. 제일 권장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휴가 일주일 내시라고 하죠. 네, 맞아요. 저희가 오늘은 환자분들이 수술 전후에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제 다 다루지 못한 얘기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또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저희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제발.